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또 짤짤이 쇼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금 2주 연속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PD에게 짤짤이 쇼 제작진이 연락을 해왔대. 연락을 해오면서 여기서 언급해줘서 고맙다. 네. 그래서 커피라도 보내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다음부터 말이 없대. 연락이 없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바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커피 갖고 되냐? 뭐 더한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근데 아니 커피라도 일단 좀 보내고 왜 안 보내는데 도대체? 입으로 때우려고 그래 입으로. 확실한 거는 예. 좀 우리 아니면 특정 장르 출연을 시켜주든지. 그건 뭐 제가 힘이 있습니까 그게. 하여튼 우리 천기 누설에서 많이 언급이 돼서 그 짤짤이 쇼가 인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댓글도 꽤 많아요. 조회수가 뭐 장난 아니던데. 네. 천기 누설에 특히 우리 머털도사님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뭔 소리 하세요? 근데 거의 매회 나와요. 제가 매회 언급하거든요. 매회 나오신다고 봐도 무방해요. 우리 얼쏘보다 딱 맞는 그 프로 같아. 네? 너무 캐릭터가 살아. 너무. 예, 너무 저기 아니 근데 막 한다고 욕하는데. 아니 근데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 설정이야? 본 모습이야 도대체? 약간 저는 다양한 방송들을 하잖아요. 거기에 맞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설정이다. 그 제작진이 요구하는 모습 좀 이렇게 좀 옷 좀 헐벗고 헐벗게 입고 막 얘기해달라. 옷 갖고 오는 얘기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어이없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도 그거를 거기서는 원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천기 누설에서는 그런 헛소리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왠지 뭐 강변 같다는 느낌이 이렇게 올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보내주세요. 지금 말로 때우지 말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 두 잔 이런 거 안 되는 거 알지? 네. 우리 제작진 몇 명인지 알지? 당연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비싼 커피가 뭐야, 근데? 뭐 하여튼 제일 좋은 걸로. 네. 자, 오늘 5.18입니다. 그렇습니다. 5.18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5.18에 오늘 성일종 의원도 그리고 또 정운천 의원 등등 갔어요. 근데 잠깐만. 네. 우리 댓글창에 아랍 문자가 올라오고 있어. 아랍 문자. 뭐죠? 이걸 내가 어떻게 읽어? 불안해요. K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랍 문자. 사드브레스드바 뭐 이런 느낌인데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자꾸 왜 올리시죠? 알고 하는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하여튼 우리는 5.18이고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좀 바뀐 게 맞나 싶은 생각. 많이 좀 바뀐 느낌.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은 없지만 국민의힘 지금 당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젊은 의원들 그렇죠. 초선 의원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5.18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좀 변한 모습 아닌가 생각도 들고 5.18 때도 지금 좀 예전하고는 다른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5.18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연결되는 얘기니까 바로 좀 얘기를 한번 좀 해봅시다. 네. 어제 두 사람이 5.18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거기서 딱 하나의 발언만 뽑아서 제가 지금부터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앞서 인터뷰에서도 질문드렸는데 제가 주목한 그 멘트는 다른 데 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정신이다.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와닿지는 않는데 이 말을 했습니다. 메시지 던졌습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18은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의 그 판단은 거의 똑같아요. 5.18은 특정 진영,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다. 자, 제가 이 발언에 주목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죠. 아니 5.18 민주화 운동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활짝 열어젖힌 역사적 사건이었고 중요한 사건이었고 따라서 그 5.18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세력만이 공유하는 정신일 수가 없고 보편적인 정신이어야 되는 게 맞죠.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발언을 뽑았는데 자, 오늘 천기 누설은 이거 해석 시간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삐딱선 정신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두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던 의도부터 봅시다. 의도를 한번 볼 수 있나요? 한마디로 일단 먼저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사람은 우리 영어로 our 위겠죠? 위가 되겠구나. 그렇지. 우리를 해체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해체한다. 우리를 해체하려고 해서 저 발언을 한 거라고 보는데 하지만 성공할 수 없을 거다. 왜? 이 두 사람이 모르는 게 있다. 뭐죠? 그게 뭐냐? 역사와 기억은 다르다라는 점을 두 사람은 모른다. 오늘 저는 흥미진진한데 역사와 기억 얘기를 이제 오늘 청기누선 하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역사와 기억 좀 얘기해 주세요. 역사와 기억은 다른 것이다. 이건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책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게요. 먼저 기억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제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이제 그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이제 그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공식적인 대화라면 공식적인 대화, 기억은 친밀한 대화다. 이게 E.F. 칸가요? 카가 항상 그러고 있잖아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대화인데 대화의 질이다라는 거지. 역사는 공식적인 대화인데 기억은 친밀한 대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만 풀면 역사학의 방법론이 문서 기록, 이른바 그 사료를 근거로 산자가 죽은 자를 신문하고 재단하는 데 치우쳐 있다면 맞죠. 기억 연구는 산자가 죽은 자의 목소리에 응답해서 그들의 원통함을 달래는 데 힘을 쏟는다. 와닿아요. 이 대목도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와닿아요. 우리 모털 도사님 한 말이 아니고 책에 나온 내용이라는 거죠. 그걸 특히 강조하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말은 나는 못한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 버전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역사가 사실을 찾아서 해석을 하는 거라면 기억은 그 사실에 묻어 있는 감정을 되살려서 곱씹는 거다. 역사와 기억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그거죠.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묻어 있는 감정을 되살려내는 것이 기억이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너무 됩니다. 너무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랑의 서사가 있고 옛사랑의 기억이 있죠. 우리 그 박지훈 변호사가 옛날에 아무개 씨와 연애를 할 때 누구를 언제 어떻게 만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연애를 하다가 어떻게 깨졌다. 깨지다니요. 왜 눈치를 봐. 깨지다니요. 아무튼 이게 서사라면 이런 게 서사라면 그래서 아무개와 같이 갔던 어느 커피숍 왜 우연히 들렸을 때 그때의 그 감정이 되살아나는 거. 그렇죠? 기억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기억이에요. 저는 저희 첫사랑 저희 아내가 좀 떠오르네요 갑자기. 첫사랑 아내. 역시 참 현명해. 잘 피해가. 기가 막히게 잘 피해가. 자 역사 서사하고 기억. 그러니까 역사와 기억의 차이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당연히 다른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찍고 또 두 번째 책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국가와 기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이제 펴낸 그 외국에서 보면 역사학 말고 기억학이라고 있어요. 기억학이 있군요. 역사를 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연구하는 또 학문 분과가 있더라고요. 그 기억을 그 연구하는 외국 학자들의 논문이나 이런 걸 모아서 편집해 놓은 책인데 여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기억은 우리를 만들고 우리는 기억을 만든다. 무섭다. 무섭기도 하면서도 와닿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민중은 특정한 사회적 집단들이나 틀 안에서만 기억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우리는 기억하면 한 개인의 기억만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집단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집단 기억.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이것이 수 있습니다. 이제 범위가 넓히면 사실 저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일제 강점기를 거치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일제 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를 하면 일본 제국주의가 이렇게 그러니까 쭉 해왔다라고 하는 드라이한 아주 건조한 인식이 아니라 저 XX가 따라붙죠. 그렇죠. 기억이 전승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사가 있고 기억이라고 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가 있고 기억이 따로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집단 기억을 형성해 들어가고 그 집단 기억이 뭐가 되냐면 그 집단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공유하는 게 바로 우리가 된다. 그게 어찌 보면
하나의 민족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잖아요. 어쩌면 광주 시민들일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을 많이 하잖아요. 기념일 이런 거. 그게 뭐냐면 이 집단 기억을 전승함으로써 집단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라는 거죠. 맞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치러지는 기념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란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무슨 말까지 했냐면 국가라고 하는 건 뭐냐? 거대한 제사 공동체다. 국가가 큰 제사를 그렇죠. 같이 한다. 그렇죠. 큰 기억을 같이 공유한다. 그런 의미로 볼 그렇죠. 수 있겠네요. 바로 여기서 이제 역사와 기억의 차이는 이제 그 책 2개에서 규정해 놓은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가름을 하고 네. 이 말만 좀 그 특별히 뽑아서 하나만 강조하고 이제 두 사람 얘기로 다시 돌아갈 텐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은유라고 하는 거죠. 은유다. 옛사랑의 정표 같은 상징을 매개로 해서 감정이 거기에 녹아 있다가 그 상징을 우연한 기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책장에 꽂혔던 옛날 색바랜 책을 딱 꺼내봤는데 거기에 갑자기 나뭇잎 하나가 있는데 이 나뭇잎이 그게 가슴을 그 기억이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 나뭇잎을 보는 순간에 바로 그때의 어떤 뭐냐면 찬란했거나 너무 슬펐던 어떤 과거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감정까지 동반이 되는 것. 그게 기억이잖아요. 그 상징을 보면서 기억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에 의해서 매개된다고 얘기하죠. 상징이다. 그렇죠. 상징에 의해서 매개되는데 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광주를 하면 우리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강주 5.18 님을 위한 행진곡.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하는 노래를 네. 부르면서 80년으로 돌아가고 네. 80년의 어떤 그 광주 시민들의 어떤 그런 그 정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공유하고 공감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그 이전 정부에서 왜 님을 위한 행진곡을 그렇게 그 광주 기념식에서 금지하려고 했는가? 이걸 보면 뭐냐면은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상징이고 은유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 이전에 네. 광주의 어떤 그 정서를 공유하고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재창하는 거를 못 하도록 하고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이거 하는 게 맞지 왜 저걸 막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이런 어떤 상징이 기억되고 공유되는 게 조금 싫었다는 거겠죠. 바로 그거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상징을 같이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억이 전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기억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를 차단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건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아까 제가 두 사람의 어떤 그 코멘트를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은 역사와 기억을 다르다는 걸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두 사람의 5.18 관련 멘트는 기억이 아니라 역사를 말하고 있을 겁니다. 기억을 그렇죠. 지금 역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된 진실과 의미에 대해서 일반화하는 것.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학습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배운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하는 대로. 자, 5.18이라고 해서 이러한 정신이었고 이렇게 전개가 됐으니까 니네 제가 학교 때는 외워 했고 우리 학교 때는 5.18을 가르치질 않았고 저희 때는 뭐 대학 들어가서 알았던 거. 저도 아무튼 아시다시피 공부 나쁜 걸로 배웠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5.18 정신을 되새기자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상태에서 5.18 정신을 되새기는데 진영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없죠. 그렇죠. 오히려 이것은 전 국민이 어떤 뭐냐면 되새겨야 되는 것이고 전 국민이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만 놓고 보면 이 두 사람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이 두 사람은 그걸 특정 진영, 특정 정치 세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 5.18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는 아직까지 해체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명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은 역사의 논리를 가지고 기억 공동체,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를 해체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들어도 와닿지가 않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역사라는 논리를 갖고 와서 잘못된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바라보자라고 하니까 와닿지가 않아서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지만 쉽게 공감은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에
그 어떤 광주의 기억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해왔던 세월이 있고 노력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그 40년의 과정에서 형성된 광주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뭉쳐진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거를 역사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너희들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해체하라라는 이야기는 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체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억들이 해체돼서 그냥 역사적인 걸로 남아야 된다라는 어떤 말처럼 들려지거든요. 두 사람 얘기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네. 세대를 거듭할수록 기억은 쇠약해져요. 희미해지죠. 또 사람이 또 죽기도 하고요. 그렇죠. 죽고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없을 수 있으니까 그 기억이라는 거는 어쩌면 역사로 갈 수가 있겠죠. 어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3.1 만세 운동에 대한 기억을 전승해서 네. 계승받았지만 그 근접한 세대보다는 기억의 농도는 얕겠죠. 그렇죠. 아주 낮죠. 알긴 알지만 100% 공감한다. 100% 그렇죠. 기억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조금씩 예. 그렇게 되면서 역사의 범주로 들어가면서 객관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지금이 그런 때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두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이 그런 때냐. 당신들은 섣부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거는 왜 또 그 보수 진영에 서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 이런 정파의 논리로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기억의 네. 논리로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기억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느슨하거나 약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쉽게 해체되기가 어렵다라는 거겠죠. 바로 그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억 공동체, 광주에 대한 기억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네. 해체를 하고 싶어도 해체를 할 수 없는, 성공할 수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첫 번째, 자, 도발이 있었어요. 도발이 예. 니물리안 행진곡 금지했다는 얘기 조금 전에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광주는 폭동이다. 뭐 그 북한 특수군이 내려왔다라는 막말이 불과 몇 년 전까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면서 유포됐어요. 네. 자, 계속 됐었어요. 이런 어떤 도발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광주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결속은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사실 2013년이었나요? 그 종편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방송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질 수는 있지만 네. 그런 어떤 세월의 풍화 작용조차 이런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반동적 도발에 의해서 네. 희미해지는 과정을 오히려 역제어를 해버렸다. 오히려 그런 걸 보면 기억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 해서 더 응집하고 결집하고 기억이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점에서 타이밍이 전혀 안 맞는다. 이 점을 첫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좌초가 됐어요. 좌초가 뭐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2016년 총선이 있었어요. 이때 국민의당에 호남 돌풍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때 어찌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2016년 호남에서의 어떤 국민의당의 돌풍을 어떤 기억의 공동체가 정치의 공동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거대한 변화의 네. 조짐으로 이해할 여지는 있었죠. 저는 그렇게도 봤습니다. 그렇게 봤죠. 호남의 근데 제3세력화. 예. 그러면서 어떤 그 기억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정치 공동체로 그러니까 전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있었던 건 맞는데 네.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좌초됐다. 결국은 지금 와서는 그 국민의당 지금 없죠. 그렇죠. 네. 아니, 국민의당은 있고. 죄송합니다. 네, 있긴 국민의당은 있는데 호남에서는 없죠. 지지세가 네. 없어져 버린 거죠. 네, 없어져 그러면서 버렸죠. 네. 그 다음 대선 때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호남은 문재인 현 대통령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새로운 우리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미 좌초되어 버렸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 공동체로서의 우리라고 하는 것들이 쇠약해짐으로써 지금 타이밍에 이제 치면 이걸 해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타이밍이 안 맞는다. 네. 이게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해체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라고 짚어주셨고요. 이게 뭐냐면 상황이라면 네. 상황 요인이라면 두 번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 그건 주체 요인인데요. 자, 우리의 해체가 성공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뭐죠? 그건 주체 요인인데 네. 그 발언자의 어떤 그 면면을 안철수 대표. 예, 안철수. 조금 전에 제가 좌초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좌초의 주역이 누구냐면
바로 안철수 대표예요. 어쩌면 본인의 당이었어요. 그렇죠. 자초한. 죄송해요. 쉽게 하면 실패한 광주의 계승자다. 실패한 계승자다. 그래서 우리에서 출발해서 오히려 그들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안철수 대표의 행적에서 그 사람의 특정 뭔가 세력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와닿겠느냐? 네, 좀 그러네요. 안 와닿는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윤석열 전 총장. 자, 윤석열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저거 다 얘기 안 하고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 1995년에 검찰이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네. 무혐의 해버렸어요. 전두환 등등.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린 당사자가 바로 검찰이죠. 네. 이때 윤석열은 초임 검사였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검찰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저는 윤석열 전 총장한테 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럼 그때 당신은 뭐 하고 있었느냐라는 얘기도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임관 2년 차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만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바로 그런 검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사람이다. 그들의 일원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람에게 네.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말빨이 먹히겠느냐를 한번 본인 스스로 되돌아봐라. 네, 맞습니다. 검찰 중에 한 명도 이거 반발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다 알다시피 YS가 특별법을 통해서 지금 했던 거잖아요. 저는 이 점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울림이 있을 수가 없다. 울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 아무도 감흥을 받거나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예. 라는 거네요. 교과서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어도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흥이 없다. 네. 이러니까 교과서 너무 폄하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두 사람한테 꼭 아주 간곡히 권유하고 싶은 게 네? 역사의 논리만 보지 말고 그건 너무 단순 논리고 기억이 어떻게 작동해 왔고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조금만 살펴봐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두 사람이 기억 공동체로서의 우리를 해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있으면 그들이 있기 마련이죠. 반대의 그들. 네. 그죠? 우리가 있으면 그들이 있기 마련인데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것은 두 사람의 발언이 아니라 네. 그들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자발적인 내지 그것이 정치적 목적을 가졌던 진정성이 있던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어떤 그들 진영 안에서의 자발적인 해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대단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거는 눈에 띕니다. 그들의 그렇죠. 해체. 그게 네. 뭐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의 무릎 사과했던 거. 초선 의원들의 광주행. 예. 그잖아요.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제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성일종 비대위원하고도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광주의 유족들이 국민의힘 소속의 두 의원을 추모제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어요. 한 대를 받았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네.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어떤 단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오히려? 얘기냐면 네. 기억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맞은편에 있던 그들의 어떤 이 농도가 지금 옅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농도가 옅어지다가 만약에 이것이 해체된다면 그거는 역사적으로 진전이죠. 그렇죠. 저는 그거는 박수를 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면 그때가 되면 제가 볼 때는 광주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도 네. 해체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해체돼야지만 그때는 예. 그러면서 역사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가서 보편성을 어떤 것은 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는 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데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될 때 네. 그들 안에서의 해체가 조금씩 나타날 때 어찌 본다면 두 사람이 얘기하는 뭐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네 뭐하네 하는 얘기가 그때 가서 이제 좀 그러니까 조금씩 힘을 얻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정확히 좀 봤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움직임에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자문해봐라.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자, 들어보니까 이 대통령 수업들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외교 이런 거 배우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노동. 그렇지만 역사의식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우리 뭐 털도사님한테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요거라도 좀 봤으면. 아니 저는 그 사람이 대통령 수업을 하든 뭘 하든 뭐 그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제대로 된 걸 배워야 되겠죠.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볼 때는 우리는 과거를 기록만 보는 게 아니에요. 네. 그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기록은 모르는데 과거의 경험에서 전승된 감정은 공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네. 한번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어느 정도로까지 만행을 벌였는지 속속들이 깨알같이 다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잘 모르죠. 잘 모르죠. 그 역사학자들이나 좀 그거 관련된 사람들이 다만 일제 그 강점기에 그 어떤 만행을 저질렀고 그래서 당시 조선 민중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는 아버지 때를 통해서 어머니 때를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통해서 감정이 전승이 되죠. 네, 그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알고 그러면서 있는 거죠? 그것이 뭐가 됩니까? 민족 감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토대에서 다시 역사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사와 기억을 마구 버무려 버려 가지고 뭔가 훈계하려고 하고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옳은 거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폭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억과 역사는 불일치할 수도 있어요. 네. 한 개인의 기억이 역사적으로 정립된 어떤 이론과 부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뭐냐면 역사에 의한 폭력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미 정립된 얘기인데 당신 증언은 다르니까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일방적으로 규정을 해버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기억은 사실을 갖고 다투는 게 아니죠. 그때 그 일을 겪음으로써 내가 무엇을 느꼈고 그다음에 나의 어떤 무엇이 전달되기를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가. 아까 원통함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은 나 주관적인 어떤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5.18이라고 보니까 역사하고 기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자, 제가 읽기에는 좀 심한 글들이 많아서 그래도 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댓글이니까요. 네. 아라곤님은 1년 전에 5.18 특별법 죄다 반대표 던진 국힘이 이제는 광주서 악어의 눈물을 보이니 아마 이것도 우리 모털도사께서 지적하신 그들의 해체 부분의 일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도 저는 그것이 듭니다.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떤 그 소금이 그러니까 묻어 있다면 저는 그것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또 의미가 생각해요. 있다라는 또 거죠. 그것을 진작할 필요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렇죠. 역사는 전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성백님입니다. 옛사랑의 기억에는 반드시 음악이 있다. 그렇죠.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옛사랑 네. 이문세입니다. 그렇죠. 자, 윤석열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보았는가? 사랑 이걸 뭐 모르죠. 뭐 불러야 받겠죠. 네. 불러는 받겠죠. 네. 아마도.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자, 티미 정님이 기업 앞에 겸손해야 한다던데라고 또 교통영상 컬렉션님이 종배 형님 시간 되시면 광주 5.18 버스 타보세요. 그러게요. 하는데 예, 저 광주는 여러 번 갔지만 5.18번 버스는 못 타본 적이 봤어요.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광주에 간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냥 누구 만나고만 왔고 5.18 한번 꼭 타보겠습니다. 슈퍼 연근님이 네. 아주 그 명언을 남겨주는데 기억하는 우리는 해체될 수 없다. 오늘 그렇죠. 주제를 던진 것 같아요. 슈퍼 네. 연근님께서. 그렇죠. 네. 자, 풀하우스님, 종배님 말씀 한마디가 모두 쏙쏙 박히는 어록입니다. 정말 오늘 어록입니다. 정성희님은 이래서 난 청기누설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희님, 윤안에 의도된 5.18 코멘트가 공감 안 되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되었는지 짚어내기 어려웠는데 JB 모털도사가 정확히 답을 주시네요. 저도 오늘 사실은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물감이 있었는데 그 이물감의 어떤 원인, 정체를 오늘 모털도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데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기억과 역사의 차이구나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마 그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물박오리님이 윤석열 총장 시절 5.18 어머니 면담 외면했잖아요. 이렇게 그 댓글을 달아주는데 이건 저도 처음 듣는데 지금 우리 몰라요. 제작진이 지금 찾아보니까 2020년 2월에 그때 이제 광주 고등부모를 그 방문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때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들이 면담 요구를 받았지만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다고 이게 하네요. 팩트네요. 외면했다기보다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 무반응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당시 총장 시절 때였습니다.
자, 지정란님 뭐 북한군이 내려온 거라고 국회의관에서 토론도 했었죠. 국힘당 국회의원이 개최를 했고요. 근데 그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고 슬그머니 호남의 발당군이 정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그들의 해체는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라고 모틀도사께서 짚어주셨습니다. 5월 달이 되면 제가 대학교부터니까 한 20년 이상 약간 먹먹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뭐 저희 대학교 자체가 전남대학교하고 이 조인트가 돼 있는 학교라서 그러니까 5월달 되면 뭔가 가정의 달이고 날씨가 제일 가장 좋을 때잖아요. 대한민국에서 5월은 네. 어떤 그렇지만 가장 아픈 때 같아요. 아픈 달이죠. 예. 사실은 가장 아픈 달이죠. 5월달에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항상 하면서 제가 이제 40대 이제 후반으로 지금 가고 있는 20 몇 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항상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정말 만물이 소생하는 달이라고 하지만 또 가장 아팠던 달이 아닌가. 특히 5월 18일은 더 그렇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청기누설 5.18 관련해서 기억과 사실, 또 역사와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언젠가는 이 기억들이 다 역사가 되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되겠죠.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장 해체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루 5.18 좀 뭐 엄숙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기누설은 다음 주 목요일이죠. 모레. 네, 모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뜨거운 내